경마는 예리한 분석과 내용을 통해 복병마를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전 경마는 손역 경마. 자, 안녕하십니까, 손혁입니다. 자, 9월 26일 부산 해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월도 벌써 이 마지막 주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뭐 명절도 또 코앞에 있고요. 야간 경마 시즌도 2주 후면 이제 마무리가 되죠. 한 주 한 주 시간들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세영 기수에 대해서, 이 문세영 기수가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좋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느냐, 제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세영이가 80년생이죠. 데뷔 년도는 2001년 7월에 했고요. 근한 25년간의 기수 생활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어쩌든 아직도 지금 대한민국 경마의 대표적인 리딩 자키고요. 뭐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 세영이의 성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성적들이 지금 급격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봐도 이 작년보다 올해 성적이 분명히 떨어져 있어요. 벌써 이 40대 중반이라는 나이. 그럼 이 체력적인 면에서도 이제는 좀 올라가기보다는 뭐 내려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태라는 거겠죠. 가깝게는 또 지난주 성적을 봐도요, 지난주에 세영이가 인기마에만 총 8마리를 기승을 합니다. 먼저 토요일날 불국시대라는 마필, 이 녀석이 인기 1위였어요. 그런데 8등 왔습니다. 우옥수로 이 녀석도 인기 1위, 꼴찌 왔습니다. 겨울장미, 얘도 인기 1위, 8등 왔습니다. 일요일날 나올패스, 인기 1위, 5등 왔고요. 임노, 얘도 인기 1위, 7등 왔습니다. 사이클론 파워, 당연히 인기 1위였어요. 7등 왔습니다. 크라운 함성, 대상경주 인기 2위, 12등 왔습니다. 총 최저 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끼리에 8마리를 기승을 해서 딱 한 마리 들어오고 7마리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세영이의 지금 성적을 가지고 지금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적도 성적입니다만 세영이는 지금부터 분명히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40대 중반, 체력이 떨어지는 시기죠. 현재 이 대한민국 리딩 자키라고 할 수 있는 문세영 기수가 앞으로 기수 생활을 좀 퀄리티가 떨어지게끔 이렇게 지금 계속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세영이 이전에 표본이 될 수 있는 또 레전드 리딩 자키 누가 있습니까? 박태종 기수, 65년생 환갑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뭐 현재까지 현역을 이어가고 있어요. 세영이도 그렇고 박태종 기수도 그렇고 분명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리딩 자키, 뭐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90년대에 박태종 기수 하면은 뭐 인기마고 복병마고 가리지도 않았죠. 뭐 그 당시에는 오히려 말의 능력보다는 이 박태종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끝이 났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세영이하고요, 박태종 기수하고요,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아십니까? 세영이가 박태종 기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 박태종 기수는요, 본인의 전성기가 지났을 때 기승 횟수 자체를 스스로 선택을 해서 줄이기를 시작합니다. 특히 인기마들까지도 본인이 스스로 기승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까지 합니다. 왜? 경마 팬들은요, 이 박태종이라는 이름 석자에 인기마까지 더해지면요, 배팅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박태종 기수 스스로 전성기가 지났음을 알고, 물러날 때를 알고, 스스로 체력이 떨어졌음을 알고 박태종 기수 스스로 선택을 해서 물러났던 거예요. 경마 팬들까지 배려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영이라는 또 리딩 자키도 발굴이 됐던 거고. 그럼 현재 문세영이의 위치가 과연 어디일까? 이거 분명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영이는요, 현재까지도 지금까지도 욕심을 부리고 있어. 분명히 전성기가 지난 시점에도 불구하고
인기마들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요. 본인 스스로 충분히 선택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점이 세영이와 박태종 기수의 차이라는 겁니다. 후배들을 양성을 하고 경마 팬들까지 배려했던 레전드 박태종 기수의 그림자를 세영이가 좀 따라주게. 저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그럴 필요는 없겠죠. 기수생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면 되고요. 좀 제발 그동안 쌓아놨던 업력에 좀 레전드가 될 만한 무언가는 좀 더 남겨야 될 거 아니냐고. 현재 좀 최고의 리딩 잡기로서 정말 퀄리티 있는 마무리를 좀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뭔가 본인의 선택이 분명히 필요한 시기가 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뭐 앞으로 뭐 세영이 행보는 뭐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 현장에서 세영이가 기싱하는 이런 인기 마필들 관심보다는 주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결론이 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뭐 간략하게 좀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월말입니다. 자, 또 부산부터 또 바로 좀 시작해 보겠고요. 승부 경주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금융경마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부산 제주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부산 2개 준비했습니다. 항상 변함이 없어요. 부산 메인 승부 하나, A급 승부 하나 이렇게 2개 준비했고요. 제주는 1개 경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부산은 중반부 쪽에서 뭐 승부를 좀 세게 봐야 될 구간들이 한 2개 경주가 있습니다. 먼저 4경주 4라운드를 통해서 오늘 A급 승부. 역시 여기서 제가 불안한 인기만 한도 공개 오픈 공개 삭제를 해드리겠고, 메인 승부도 부산 7경주인데 이 경주 또한 어느 불안한 인기마필 한두 거품 이런 애들 공개 오픈 공개 삭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머지 배당을 먹는 승부 경주가 오늘 부산입니다. 부산 4경주 7경주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고, 오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 5경주인데 여기는 제가 복병마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주는 복병마 메인 승부, 부산 47 제주 5경주까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ARS 또 문자 이렇게 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화면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ARS 번호는 060-300-9916 각 요일 또 각 경주별로 이 마감 10분 전에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고, 문자는 금, 토, 일 3일 중에 하루를 원하시는 분들, 또 이틀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3일 전부를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각각 하루, 이틀, 3일에 따라서 각각의 요금제 혜택들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문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콜센터 번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010-8273-2925 이 번호를 통해서 꼭 신청 후에 입금자 성함 그리고 신청일까지만 저희 이제 콜센터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1000m 별정 A고요. 6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또 출발합니다. 부산부터 시작해 보겠고요. 오늘 1경주는 공격적이고 좀 과감하게 들어갈 생각이에요. 복병마 한 마리를 좀 추천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출전마 중에 탐나브라보, 오늘 이 녀석을 꼭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녀석이 9월 6일날 주행검사 치러놨는데 경주 초반에는 극히 정상적으로 경주 운영을 해줘요. 그런데 이 녀석이 걸음을 숨겼던 구간이 어디냐? 직선 초입부터 말미 부근까지. 직선에 접어들어서는 걸음을 숨기기 위한 작업, 상당히 은폐, 엄폐 이런 가꾸시 행태를 합니다. 그런 작업을 해요, 시대가. 그리고 나서 중반까지는 그냥 들어가요. 근데 말미에 결승선 통과하기 직전 말미에 마필의 좀 반응을 보기 위해서 시대가 채찍을 좀 대는데, 거기에 마필의 수능도 반응감 이 부분이 상당히 냄새가 나요. 특히 이 부분이 눈에 확 띄게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실전 데뷔 전부터 크게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거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 보여줘 버리면은 이거 뻔해요. 인기만으로 가지. 근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극히 조금만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신마 가꾸시들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볼 때 이 탐나브라보는 절대적으로 실전에서 한번 쏴먹기 위한 작업을 해놨던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요거 승식 활용도적인 측면까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1경주 출발은 6번 탐나브라보 요 녀석을 복병마로 추천을 드리겠고 최시대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입니다. 1200 별정 A고요. 6동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경주도 중심에다 놓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 한 마리를 추천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 중에 7번마 크리스털 물결. 오늘 이 녀석을 꼭 노려야 됩니다. 요거 연습주행 치르고 나와요. 루키 스테이크 시리즈를 다녀왔고 지난 8월 달에 루키 스테이크 시리즈에서는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뭐 사이즈가 좀 떨어졌던 유형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연습주행을 치르고 나옵니다. 근데 이 녀석의 좀 연습주행을 내용을 보면은 김어수 기수가 발주 자체를 꽉 눌러요.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초반에 좀 숨겨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기권 내측을 돌면서 직선에서 그냥 설렁설렁 이제 마필에 좀 걸음만 보고 통과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녀석은 발주를 좀 눌러놓으면서 이번에 아주 순발력을 제대로 좀 감춰놨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번에 이제 등짝이 누굽니까? 안장도 지금 김혜선이로 기승자가 교체가 돼 있어요. 혜선이 다부지게 몰아주는 여성 기수.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결국 이번에 연습주행 내용을 통해서 초반 스피드를 감추려고 애를 썼던 바로 그런 모습.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 기본 스피드가 그렇게 뛰어난 유형들이 없다라는 상황. 안쪽 뻔히 열려있죠. 마음 먹으면 얘가 앞에 나가요. 혜선이 다부지게 몰아줄 겁니다. 기본 스피드 가장 좋은 마필이고 앞에 나가버리면 그대로 선행까지도 제대로 좀 받아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을 만났고 연습주행 내용 절대적으로 전부 다 보여준 건 아니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 여기서는 해결할 수 있다. 앞선에서 그대로 선행까지 한번 받아낼 수 있는 7번 크리스털 물결. 자, 오늘 이 녀석을 꼭 주목해 보시고요. 김혜성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1600 별정 A고요. 6동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한 5마리 정도가 좀 눈에 띄죠. 그 안에도 좀 해결은 될 것 같아요. 결국 중심을 어떤 녀석을 좀 잡고 가느냐, 그리고 어떤 녀석이 좀 불안한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제 같이 뛰었던 3마리가 3, 4, 열 하나죠. 캡틴 드래곤, 서부 갬블, 시애틀 드림. 요 3마리가 지난번에 같이 뛰었고 순위도 2착, 3착, 4착이에요.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소망의 길이라든지 외곽에 있는 6번 브리도 캡틴,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상대마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제 5마리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전력이 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겠고 결국 이제 이 안에서 중심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인데 지금 4번마 서부 갬블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최근에 계속해서 인기마로서 역할을 못해. 8월달에 인기도가 2위, 100끼리 착순에 그쳐요. 지난번에도 인기 꽤나 모았습니다. 또 한 번 착순입니다. 결국 이런 애들은 능력은 돼요. 언제고 승부한단 말이야. 근데 인기마일 때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라는 바로 이런 행태가 냄새가 나는 거죠. 오늘 또 혜선이로 기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녀석은 또 한 번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 거예요. 그럼 이런 녀석들은 현장에서 인기를 또 한 번 과하게 끈다? 그럼 이런 애들 또 안 갑니다. 그런 행태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얘는 제가 여기서 뭐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려요. 현장에서 인기도에 따라서 아마 움직일 거예요. 뭐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유형들은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부 갬블은 꼭 현장에서 인기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사실 중심을 잡는다라면은 3번막 캡틴 드래곤이 아무래도 복승식 한 자리는 좀 유력해 보입니다. 뭐 지난 경주 시애틀 드림에게 2분의 1 마신, 뭐 서부 갬블에게는 1과 4분의 1 마신을 이겼는데 오늘 이 녀석이 뭐 전개 상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좀 유리한 상황이고 그리고 안장도 지금 서승윤으로 또 교체가 돼 있죠. 오늘 앞선 전개 풀어가는데 저때 불리한 요소가 없다라면은 얘가 그래도 뭐 인기 여부에 관계없이 뭐 복승식 한 자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오늘 3경주 중심은 캡틴 드래곤 뭐 이 녀석을 놓고 풀어가야 되겠고요. 서승훈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준비한 오늘 A급 승부가 되겠고요. 2개 경주 준비했습니다. 4경주 먼저 보고요. 후반부 7경주에서 메인 승부까지 하이라이트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금요경마 부산 2개 경주 승부가 제가 지금 보지 않는 불안한 인기 마필, 거품형 마필들이 다 상주를 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면 뭐 결론은 나왔죠. 이런 애들 자르고 들어간다 이겁니다. 공개 오픈을 해드리겠고 공개 삭제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부산 4경주도 그렇고 메인 승부 부산 7경주도 결이 같아요. 다 똑같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공개 오픈하죠. 브리도 미라클. 이거 또 잘못돼요. 이거 도대체 왜 팔립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반문할게요. 그 정도로 저는 이 녀석은 이번에 또 안 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녀석은 지난번에 연투를 갔어야 돼. 왜? 얘는 승부가 되려면 외선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안쪽 게이트는 독약이 되는 녀석이에요. 얘가 뭐 기본 스피드가 뛰어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녀석이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좋은지 아세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안쪽에 퐁 빠지죠. 안쪽에 퐁 빠져버리면 외선을 감아 돌리지도 못하죠. 그리고 모래에 대한 반응 좋지도 않죠. 그러면 이 녀석은 완전히 또 한번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게이트로 들어와 있다고 해서 얘가 지금 인기만으로 팔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알면은 얘는 원게이트에서 오히려 한 번 더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브리도 미라클은 이번에 또 부러집니다. 제발 현장에서 인기 1위로 팔려라. 인기 1위로 제발 팔려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녀석을 완전히 걷어내고 승부를 본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경주마다 복병마가 정확히 보여요. 그럼 당연히 복병마 놓고 공격적으로 승부를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불안한 인기마 거품들이 한 마리씩 있을 때 이런 녀석들을 정확히 잘라내고 그런 이유와 내용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애들 걷어내고 나머지 배당 먹는 것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오늘은 후자예요. A급 승부 메인 승부 2개 경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1번 브리도 미라클 이 녀석을 완벽히 제거를 하겠고요. 얘를 뺀 나머지 배당 그대로 잡아오겠습니다. 부산에서 준비한 A급 승부입니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또 복병마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추천을 좀 드리고 갈게요. 4번 피노파워입니다. 오늘 노리자고요. 오늘. 얘도 최근에 행보를 한번 봐요. 8월달, 지난 9월달 최저 배당으로 팔립니다. 8월달에 대끼리, 지난번에도 대끼리. 어때요? 승부 안 하죠. 승부 안 하기 딱 좋은 각질. 바닥형 추임마. 이런 애들은 그냥 바닥에다 눌러놓고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과연 인기만으로 승부를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닥 추임마들이 그냥 바닥권에만 있는 건 아니야. 승부가 걸리면 어떻게 거느냐? 가마 돌립니다. 서둘러요. 서둘러서 그동안에 승부를 안 했던 힘을 비축해 놨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 식으로 승부 패턴을 가는 게 바닥 추임마들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등짝, 안장, 해선이로 교체가 돼 있고 이제야 그동안에 거품이 빠지고 인기도가 딱 식어 있는 바로 이 상황이라면 피노파워 이런 애들 노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 5경주는 해선이로 안장 교체했고요. 최근에 인기마로서 계속해서 승부를 덜했던 역시 냄새가 나는 그런 행태를 보였던 마필 피노파워 오늘 이 녀석을 필히 한번 노려보시고 김혜성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선 좀 포인트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4번마 낙동명작하고 9번마 금화 프리시드예요. 이 두 마리. 이 두 마리의 평가를 우선 제가 좀 할게요. 기승자죠, 기승자. 낙동명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승훈이가 연속해서 기승을 하다가 지금 승훈이가 어디가 있어요? 구루가 있죠. 금화 프리시드. 그리고 낙동명작은 지금 도윤이가 타고 있어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봐야 돼요.
승훈이가 구를 선택했다는 것은 금화 프리시드 쪽에 의지를 가지고 탄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고, 반대로 이제 낙동명장은 도윤이한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쨌든 간에 승훈이가 구로 갔다라는 점. 이 부분을 보면 오늘 이 녀석은 축으로 놓기에는 부족감이 있어요. 얘는 후자권 정도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이렇게 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4번, 9번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9번만 금화 프리시드. 승훈이의 선택.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좀 더 세게 보는 것이고, 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5번만 하는 시나? 하지만 이 녀석은 센 유형은 아니에요. 얘도 절대적으로 충막감으로는 부족한 녀석입니다. 뒤에서 노리는 정도예요. 그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고요. 진짜 여기서 승부를 제대로 한번 봐줄 수 있는 마필이 딱 한 마리가 있어요. 어쨌든 4하고 9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7번마 트러블 메이커가 여기서는 진검승부를 해야죠. 저는 얘를 세게 봅니다. 현군 1200거리를 통해서 지난 6월달에 2착을 찍어냈죠. 그리고 거리를 7월달에 1400으로 올려요. 한 단계 거리 올리니까 연투 못 가고 부러졌습니다. 물론 강단형 마필이 아니잖아요.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연투가 안 돼. 근데 지난번에 거리를 1600으로 한 번 더 상향을 하죠. 근데 이 거리를 통해서 혜선이가 이 녀석을 가지고 승부를 잘 해줬는데 좀 아쉽게 3짝에 그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혜선이 등짝이에요. 어쨌든 이 녀석은 지난 1600거리를 혜선이를 통해서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저는 1400거리는 굉장히 적정거리라고 봅니다. 아낌없이 승부해야죠. 이미 혜선이 손질로 인해서 변화가 왔다라면 1400 현거리 그리고 금화 프리시드 낙동명자 얘네들이 좀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 이 경기에서 가장 의지 있게 타줄 수 있는 마피는 7번마 트러블 메이커밖에 없다. 얘를 중심에다 놓고 풀어가면 될 것이고요. 김혜성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3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산에서 준비한 메인 승부고요. 하이라이트 갑니다. 오늘 뭐 제가 다 예고를 해드렸어요. 부산 승부는 거푸명들이 다 끼어있다. 인기마들 한 마리씩 다 제가 걷어내고 승부를 보겠다. 뭐 미리 자 예고를 해드렸고 오늘 메인 승부도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자, 여기도 불안한 인기마 제가 제거해드릴게요. 공개 오픈합니다. 공개 삭제합니다. 7번만 논스톱 듀티. 얘가 이번에 이제 인기마로 완전히 둔갑이 돼 있어요. 네, 이 녀석의 일단 기본 행보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4등급까지는 무난하게 잘 올라왔는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생겼죠. 연투가 안 되고 있어요. 6월 20일 날 3등급에 승급을 해서 나름대로 좀 적응력을 보이는 모습이야. 근데 지난번에 이제 거리를 1400으로 상향을 하면서 입상을 걷어냈는데 지난 경주 이 녀석이 입상을 딱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뭐였냐? 앞선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게이트가 2번 게이트. 그냥 앞에 딱 갖다 붙이죠. 얼마나 좋은 전개 상황입니다. 앞선 외측을 물고 간다라는 거. 이거는 기가 막힌 전개 상황이에요. 그런 전개 상황이 받쳐줬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가 배당을 터친 겁니다. 근데 오늘 지난번에 동일한 그런 전개 상황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말씀 다 드렸죠? 최근에 연투 안 된다. 지금 안쪽에 6번마 용비패왕, 5번마 플라잉 칸, 3번마 원더풀 구름, 1번마 루비스톤 이런 애들이 앞선 다 끌고 나가요. 흐름 빨라집니다. 그러면 이 녀석 7번 게이트 빠른 스피드 유형도 아니고 외선 정확히 밀려나죠. 중위권 한 4선 5선 밀려날 겁니다. 그런 전개 상황을 가져간다면 지난번에 최적의 전개를 가지고 배당을 터뜨렸던 녀석이 연투가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이번엔 무조건 잘못되는 겁니다. 이거 부러져요. 이런 내용 정확한 전개 상황 이거 읽어내면 이런 애들 그냥 빼고 나머지 배당 또 먹으면 되는 겁니다. 좋죠? 메리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그 전개 상황 그대로 나올 겁니다. 논스톱 듀티를 완벽하게 제가 제거를 해드리고 이 녀석을 뺀 나머지 배당 메인 승부까지 챙기고 잡혔습니다. 부산에서 준비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부산 8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3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요경마 마지막 경주고요. 8경주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요 경주는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린다라면은 요거 제가 현장에까지 고민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7경주까지 만약에 흐름이 잘 풀리고 결과들이 잘 나온다라면 요 8경주는 그냥 패스하고 오세요. 배팅하지 말고 그냥 끝내십시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일단 지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 자체가 좀 그래요. 최저 배당이 어딥니까? 2사예요. 브리더 위저드의 에이스아이. 자, 이번만 브리더 위저드는 지난번에 선행 갔죠. 근데 오늘 또 선행이에요. 결국 이 녀석은 선행을 가면 승부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 번 더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4번만 에이스아이 또한 오늘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전력치가 상당히 좋아졌고 걸음치 또한 한 단계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기본 전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두 마리가 와도 큰 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최저 배당에는 관심이 없죠. 뭐 들어온다라면 보내줘야 되고. 그럼 이 두 마리를 좀 넘어설 만한 복병 마필이 정확히 있느냐? 그렇다라면 아예 그 녀석을 놓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만한 녀석도 눈에 띄지 않아요. 한 마리 한 마리 한번 볼게요. 벌마의 전사. 아, 요거는 좀 그래요. 8월 10일 날 승부가 됐어야 돼요. 그때가 이 녀석이 승부탄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승부가 안 되고 3착이었어요. 왜 그런 내용이냐? 그 전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긴 거리를 쓰죠. 그러다가 단거리 확 축소해 놓고 여기서 한번 힘을 몰아 썼는데 아쉽게 3착에 그쳤어. 이게 승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본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거리 다시 한번 1400 올리니까 힘 못 써요. 근데 오늘 거리를 또 올렸습니다. 1800으로. 근데 이런 애들이 지금 어영건 또 팔린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유형들은 지난 1200 바로 이 거리에서 승부를 보다가 실패를 한 마필이 다시 한번 거리를 상향을 시켰다라면 당연히 충막감으로는 부족하다.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6번마 스톤파이터 이 녀석도 놓고 칠만한 유형은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를 통해서 배당을 한번 터쳤어요. 그리고 제군에 출전 안 합니다. 점핑하죠. 7월달, 8월달 최근 2번 연속. 이번에 또 점핑이에요. 근데 최근에 점핑 해가지고 뭐 보여줍니까? 못 보여줘요. 이런 애들도 축으로 놓고 들어가기는 상당히 불안하죠. 아무리 복병만 하더라도. 결국 그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고 있어.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마 바이스 로열. 요것도 지금 어설프게 팔리는데 요거 행보 한번 볼까요? 지난 6월 달에 꽉 채웠죠. 2차까지. 그리고 7월 달에 어때요? 3착으로 딱 떨어지죠. 지난번에 착순 밑으로 딱 떨어져요. 추세만 본다라면 얘는 꺾여 있습니다. 어설프게 팔립니다. 복병마도 아닙니다. 놓고 못 쳐요. 그 정도로 제가 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 열하나 베르다는 좀 냄새는 나는데 그렇다고 뭐 이 녀석을 아예 축으로 놓고 한번 해보자. 이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면 얘가 8월 9일 날 경준행이 상당히 좋았어요. 경윤이가 3착을 대죠. 근데 지난번에 동영이가 올라가서 완전히 바닥을 쓸었어요. 이 부분이 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멀로입니다. 기승자가 좀 좋아졌죠. 복병마로서는 관심은 가는 마필인데 앞에다 놓고 치기가 완벽할 정도로 이 녀석에 대한 메리트가 너무너무 좋다 하면은 앞에다 놓고 치겠죠. 근데 뭐그 정도의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얘도 뭐 배당권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을 저는 봅니다. 그 정도로 평가를 하고 결국 이 경주는 축을 또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경주의 포인트가 될 텐데 결국 축은 2냐 4. 이 두 마리 쪽에서 나와야 돼요. 브리더 위저드를 놓고 들어가느냐 ACI를 놓고 들어가느냐 이 두 마리 쪽에서 선택이 돼야 되는데 결국 1을 놓고 한다라면은 요건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4는 걷어내야 됩니다. 반대로 4를 놓고 한다라면 역시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1을 걷어내야 돼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겹쳐 있는 상황이라 제가 오늘 마지막 경주는 좀 마지막까지 한번 고민을 하고요. 뭐 현장에서 한번 결정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경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7경주까지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면 마지막 경주는 배팅을 하지 말고요. 패스를 해버리고요. 끝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액경마 내용들, 부산 내용들 뭐 여기까지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